송두환의 판을 바꾸는 금융. 금투세 논란 5년 전 추경호가 대표 발의하더니 금융위기에 준하는 민생대란 사태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폐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 금투세 중심의 단일 과세체제로 가는 중장기 로드맵도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만병의 근원인양 금투세를 제거해 증시를 살려내겠다며 공세를 높인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이를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는 주식량도세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춘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금투세를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후진적인 이중과세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법안이 자본시장을 통한 일반 투자자의 계층이동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세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국인 투자자의 참여 요인도 높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대주주나 금융자본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대주주 주식량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마당에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기업과 자본을 과세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부과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등 더 나은 제도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수의 원천이 개인 투자자인 증권거래세의 폐지가 금투세 도입의 전제 조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다양한 세제가 얽히고 설킨 후진적인 이중과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손실이 나도 주식을 팔기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종목별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대상인 주식양도세,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번 일반 투자자에게 부과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단일 과세체제를 지향하는 글로벌 표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일 과세체제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대만이나 홍콩 등과 같이 증권거래세 체제로 통합하거나 미국, 일본, 독일 등이 도입한 금투세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증권과세는 금투세 기반의 단일체제로 재편하는 길을 선택했다. 일종의 통행세와 유사한 증권거래세와 비교하면 금투세 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재부와 국회는 수년간의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금투세 법안을 도입한 당사자도 여당 의원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추경호 현 원내대표가 금투세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 하면 이는 아마도 경제 위의 정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은 대주주 주식량도세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일이었다. 주식량도세 대주주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져야만 금투세 전면 과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기재부는 무려 20년에 걸친 제도 개선 절차를 통해 대주주 기준을 2000년 1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10억 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양도소득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대주주 주식양도세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추 5억 원을 투자한 일반 투자자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정도면 이제 대주주 주식량도세를 금투세 전면과세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 이처럼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단일체제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었다. 다만 기재부가 약속과 달리 증권거래세 폐지에 미온적인 것은 매년 10조 원 안팎의 거래세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장기 로드맵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세수의 원천이 개인 투자자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금투세 단일체제와 부합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갑자기 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한편 주식량도세 폐지 공약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 정부는 그동안 10억 원까지 낮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일거에 50억 원으로 상향해 10년 전 대주주 기준으로 돌려놓았다. 금투세 체제로의 전환이 어려워진 것이다. 참고로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단일과세의 틀 안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주주 주식량도세도 폐지하고 금투세도 폐지하면 대주주와 금융자본을 과세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이 경우 주식시장이 대주주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자산시장의 건전한 과세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돈을 벌어도 세금 낼 필요가 없는 비과세 시장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일례로 금투세 하에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으로 1억 원을 벌면 약 1,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는데 이게 과연 약탈적 제도인지 짚어볼 대목이다. 8월 초 미국발 증시 충격이 발현하자 금투세 때문에 증시 폭락이라는 비이성적 논쟁이 확대 재생산됐다. 이에 편승의 정부와 여당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공세를 높였다.
그러나 도입도 안 된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폭락했다는 것은 논리도 맥락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 한 번도 대세 상승 대열에 합류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글로벌 왕따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증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증시는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환경과 코로나 유동성에 힘입어 대부분 300에서 400%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며 일반 투자자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버블 축제는커녕 2000대 박스피조차 탈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발달장애에 걸린 이유는 증시 체질이 허약해 장기 성장의 과실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일단 조직적 자본 유출이 발현하면 증시 폭락이 환율 폭등을 견인하는 구조적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단기성 투기 자본의 유입을 줄이고 장기성 투자 자본의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외인 자본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박스피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증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금투세, 상속세, 기업 밸류업 등과 같은 제도적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리스크와 희석의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 대만의 양도세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다. 36년 전에 대만 증시가 양도세 때문에 폭락했다는 가짜뉴스가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양도세 도입 이후 한 달 구간 차트만 놓고 보면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대만의 주가지수는 1988년에 양도세 도입이 발표된 직후 8,789포인트에서 6,515포인트로 한 달 동안 약 36% 폭락한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원인은 양도세와는 거리가 멀다. 1980년대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안 타이거 국가들은 매년 10% 안팎의 고도 성장을 거듭했는데 이에 힘입어 증시도 사상 유례없는 버블악장 국면에 진입했던 시기다. 즉,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7, 8배씩 오르는 등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다는 의미다. 특히 대만은 1988년 양도세 도입 발표로 주가지수가 36% 급락하기도 했지만 1990년에 양도세를 폐지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무려 80% 가까이 폭락하는 버블 붕괴를 경험했다. 원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버블에 있었다. 금투세의 잣대로 보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만 증시가 양도세 도입으로 폭락해 양도세를 폐지했더니 또 주가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즉, 금투세와 증시 간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만의 증시 폭락은 그 원인이 양도세에 있는 게 아니라 1990년에 시작한 일본의 버블 붕괴 주기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금투세 문제는 증권과세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평가해 실행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더 나은 제도로 개선하면 될 일이다.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는 금투세 기반의 단일과세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즉,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금투세 전면 과세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제도적 측면의 불안전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투세 도입을 잠정 유예하고 더 나은 제도로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문제는 현행 금투세 법안이 자본시장을 통한 계층이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주주와 초고액 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양도차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일례로 금투세 부과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전체 투자자의 0.5% 정도가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자산기준으로 전환하면 일반 투자자는 얼추 10억 원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는 금투세 범주가 2013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넓어지게 된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대주주와 금융자본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투세의 자본 편향을 대주주와 초고액 투자자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1,400만 내국인 투자자의 재산 형성에 적합한 투자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 증대 열망을 진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투세 부과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금투세의 틀 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즉, 금투세가 장기투자 시장을 견인하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과 유사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주식을 오래 들고만 있어도 세금이 낮아지는 증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로 구분해 차별 세율을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투자기간에 따라 세율을 역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보유 공제를 도입하면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고 금투세의 계층이동 사다리도 더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는 금투세 도입의 전제 조건인 증권거래세를 완벽하게 퇴출시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세수 목적에는 충실한 세목이나 징수 방식이 후진적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거래세에 포함된 0.15%의 농특세를 제외하면 거래세는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게 거래세든 농특세든 어차피 개인 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농특세도 사업 계정을 금투세 계정으로 옮겨 해결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금투세 도입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더 칼럼니스트